분양가 상한제 기타 등등 해가지고 청약 관련된 규제는 이제 다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소개해 볼게요. 둔촌주공 청약 포기할 필요 없겠네. 실거주 의무 없애고 중도금 대출 허용한다. 이게 오늘 내용의 뭐 사실 핵심입니다. 뭐냐? 청약을 포기한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 조건 하에서는 야 이거 청약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겠는데 라는 생각에 아예 그냥 그 청약 자체를 넣지도 않은 분들도 많았는데 당첨자 발표를 하고 계약 전이거든요. 계약 전 요 중간에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요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급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풀 거면은 청약 전에 풀든지 뭐 이게 뭘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아마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검토해가지고 푼 거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지금 해제가 되는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 앞부분 주택시장 연착륙 부분만 다룰게요. 서민 취약계층은 뭐 사실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이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자, 먼저 규제지역 해제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기존의 규제지역과 그대로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것. 요거는 예외가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지역은 이제 전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게 뭐 아주 디테일하게 따지면 다른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과거처럼 뭐 2016년, 2015년도처럼 다주택자 규제가 상당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뭐 5주택자, 10주택자 뭐 이런 사람들도 규제가 없냐 뭐 그런 건 아니고 한 2주택자 정도까지 뭐 조금 크게 보면 3주택자들 정도까지도 아주 크게 규제를 받는 거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랑 다른 점은 지금 여전히 DSR 규제가 있죠. 예전에는 뭐 DTI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소득을 좀 폭넓게 봐줬었는데 지금은 좀 타이트하게 대출 규제하는 것들이 있고 아무래도 종부세가 과거보다는 훨씬 인상이 된 게 있고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가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완화가 되더라도 과거처럼 비규제인 거는 아닌 정부안이 있어서 규제가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민간택지 분상제가 해제가 됐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안 돼. 끝까지 이거는 좀 불안한 거죠. 이것도 이따가 좀 얘기도 해볼게요. 하여간 얘네들은 좀 풀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풀었다가 좀 골치 아플 것 같은데 해서 우선은 뺐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풀었다. 그만큼 정부가 지금 다급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랑 이 규제 지역이랑 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입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요 파란색들은 그냥 전체입니다. 뭐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이런 데들은 그냥 전체가 규제 지역인데 뭐 하남 같은 데는 4개 동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동이 아닌 곳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제였죠? 작년이었나? 서울 북쪽에서 하나 분양을 한 게 있는데 분상제가 아닌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주 비싸게 고분양가로 분양을 해가지고 그 단지 하나가 뭐 나홀로 아파트였는데 단지 하나가 그냥 다 미분양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곳들이 분양가 상한제였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 기존이었기 때문에 이제 큰 의미는 없죠. 이제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이제 흑백 처리한 곳들은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뀐 분양가 상한제 아직 남아있는 곳들은 여기 용산, 서초, 강남, 송파 요 4곳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그럼 23년 1월 5일 00시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요때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거니까 이제 분양하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내일 모레니까 사실상 뭐 이제부터는 다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됐습니다. 이 전매 제한이라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하도 청약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지금 한 2년 전만 해도 뭐 서울이 100대 1, 200대 1을 뭐 그냥 가볍게 찍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당장 공급이 되거나 뭐 입주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인 사람들을 다 빼버리자라고 해서 전매 제한을 걸었어요. 자, 이거 청약 당첨되면은 못 판다. 그러니까 실제 실거주하고 안 팔 사람들만 해. 라고 했는데도 막 100대 1, 200대 1이었죠. 그래서 이게 뭐 최대 길면은 뭐 10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를 이제 다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고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이 있는데 이건 과거니까 굳이 보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느냐? 아주 심플하게 바뀝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뉘는데 공공택지가 있어요. 공공택지는 따로 보셔야 됩니다. 공공택지거나 규제지역이면 3년입니다. 3년이고 규제지역이 아니거나 공공택지가 아닌데 과밀억제 권역이면 1년이고 과밀억제 권역도 아니면 6개월입니다. 자, 이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규제지역이 요번에 다 풀렸잖아요. 다 풀렸으니까 서울의 4개 구 빼고는 이제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니까 요 1년 아니면 6개월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비수도권은 규제 지역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 공공택지인 경우에 1년, 광역시면 6개월, 그리고 광역시도 아니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과밀억제 권역인데 이게 헷갈려요. 과밀억제 권역은 서울과 서울 인근에 딱 붙어 있는 동네들을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너무 과밀하다. 너무 여긴 사람도 많고 뭐 지금 법인도 많고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다가 차리지 말고 여기 바깥에다가 회사 좀 차려라 라고 하면서 규제하는 거거든요. 쉽게 좀 예를 들면 수원을 예를 들어 볼게요. 수원은 과밀 억제 권역인 거잖아요. 근데 규제 지역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1년 전매 제한이 있을 거고 용인시는 과밀 억제 권역도 아니고 규제 지역도 아닌데 민간 택지면은 이제 6개월만 전매 제한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면 사실 뭐 청약 당첨되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뭐 바로 오는 시간이니까 즉시 팔지 못한다 뿐이지 어느 정도 이제 전매가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되는 것만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게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겠다. 근데 이 시행령이라는 거는 정부가 바꾸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부가 마음 먹으면 바꿀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건 100%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매 제한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아마 이 둔촌주공을 이제 정밀하게 타격하려고 얘를 지금 조준해가지고 정책을 풀어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둔촌주공 계약일이 보면은 1월 3일부터 17일까지예요. 2주 정도거든요. 아직 계약 안 하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지. 계약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전매 제한이 이거 많은데 어떡하지? 야, 이거 몇 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아, 이거 포기하는 게 낫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러니까 전매 제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1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이제 소급 적용까지 해주는 거니까 내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분양권을. 그러면은 이제 전매를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사줄 사람이 있냐는 건 다른 얘기지만. 자, 그러면 이것만 풀면 되냐? 아니겠죠. 또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도 폐지해줬어요. 이 실거주 의무도 사실 그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전매 제한만 했는데 그래도 청약 경쟁률이 안 떨어져요.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못 팔어 라고 해도 저 그냥 무조건 청약 받을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100대 1, 200대 1, 300대 1 막 몰려옵니다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너 이거 사가지고 전세 주려고 그러지. 아니요. 저 실거주 할 건데요. 그래? 그러면 너 실거주 의무를 내가 하게 해줄게. 너 이거 전세 못 준다. 이거 중도금 대출 받은 다음에 그 전세로 맞춰가지고 대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너 실거주해. 네? 그러면 좀 애매한데. 그래? 내가 시세보다 싸게 하면은 5년 막 3년 이렇게 실거주 의무 줄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청약 넣어라는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개선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매도 되는 거고 이제 전세를 줘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또 전세 물량이 또 늘어나게 되는 거고, 지금 같은 분위기 안 좋을 때 전세가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되면 특정 지역에는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나 이거 잔금 어떻게 하지? 와, 진짜 나 이거 한 2, 3억 모자라는데 큰일이네. 라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수 있다는 거, 실거주 안 해도 된다는 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해줄까? 아니면 1월 5일 이후분부터 해줄까?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도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이라는 게 원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뭔가 좀 더 부담을 주는 거는 소급 적용을 안 하지만 뭐 풀어주거나 개선하는 거 좀 쉽게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소급 적용을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법이에요. 아까는 시행령이니까 100%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소급 적용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소급 적용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후폭풍이 좀 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양받은 분들이 대부분 무주택자시거든요. 1주택자거나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분양받은 게 거의 없어요. 무주택자들이 자기 집을 이제 사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이분들 좀 분노가 좀 클 거기 때문에 아마 정부도 좀 이렇게 지른 것 같아 보니까 법 개정 사항이긴 한데 소급 적용한다고 말한 것도 이거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다라고 본 게 아닐까. 어쨌든 요거는 국회에서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무작정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변수가 있다는 거는 감안하세요. 자, 그리고 그렇게만 하면은 그러면 될까? 아닙니다. 이 둔촌주공을 지금 정밀 조준해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전매 제한도 지금 요번에 폐지를 해줬고 실거주도 폐지를 해줬잖아요. 요 두 개가 다 그 분양을 받을 때 되게 고민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어요. 이 12억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니까 30평대 84제곱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을 막 다 넣어야 된다. 최소 막 한 7억에서 10억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냐라고 기사가 나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 중도금 대출 규제도 이번에 폐지를 해줍니다. 자, 그럼 이걸 내용을 보면은 허그 보증공사가 중도금 대출을 보증을 해줘야지만 이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걸 원래 9억으로 끊었는데 둔촌주공 분양 직전에 5구 타입은 좀 받을 수 있도록 12억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근데 84까지 열어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달도 안 돼가지고 다 풀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중도금 대출 보증도 인당 5억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같이 2명이서 막 받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 기준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금 대출은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당 한도도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본인 능력에 따라서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중도금 대출은 나온다. 그리고 아까 전세를 줘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거주 의무가 없어졌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지금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를 줄 수도 있으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는 중도금 대출 받으시고 이자 내시다가 어떻게든 잔금을 뭐 전세로 맞추시든지 어떻게 해라. 최대한 다 풀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공급 제한도 폐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둔촌주공에서 이슈가 됐던 건데 가격을 9억까지만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하는 평형대들은 특별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둔촌주공에서 아주 작은 거 뭐 원룸형 뭐 34타입 뭐 이런 거 한 10평짜리 이런 것들만 특별 공급이 나오는데 특별 공급에서 뭐 신혼부부 뭐 노부모 봉양 이런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원룸형이고 뭐 1.5룸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야, 이게 무슨 특별 공급이냐라고 막 불만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9억 원 제한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평형대에서 그리고 모든 가격대에서 다 특별 공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특별 공급에 좀 불만이 있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좀 폐지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제한 없이 특별 공급 물량이 확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1주택자여도
1주택자여도 사실상 뭐 무주택자들만 청약에서 당첨이 되는 그런 판이었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사실 뭐 분양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기존 주택을 나는 팔겠다고 생각하고 분양을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존 주택 처분도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주택자여도 그냥 분양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면 중도금 대출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잔금을 뭐 전세로 맞춰가지고 잔금을 맞추셔도 되는 거고, 전매 제한도 없어지니까 샀다가 팔아도 되는 거고, 취득세는 당연히 뭐 없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이제 분양권은 이제 1년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나면 뭐 중과도 없고 뭐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게 문장을 썼는데 다 풀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또 규제를 푼 게 있는데 이제 무순위 청약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 다주택자든 뭐 2주택자든 뭐 3주택자든 다른 지역에 있든 상관없이 무순위로 빠지는 것들은 누구나 청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조건도 완화가 됐습니다. 그냥 무주택 요건을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미분양 처리돼 있는 물건들을 사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무순위로 청약이 뜨는 게 있으면 그냥 신청하면 된다. 한마디로 그냥 전국에 사시는 누구나 무순위 청약은 신청하셔도 되고 주택수의 제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용산, 강남, 서초, 송파는 하나도 안 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분양 나오는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뭐 송파에 뭐 지금 조금 있으면 분양하는 거 있는데 나 그거 사야지 청약 넣어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요. 다만 요 4개 지역 외에 있는 전국 모두는 다 바뀌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대략적으로 쉽게 기억하실 수 있게 뭐 말을 한다면 한 1년 정도 그냥 보유하고 계시면 전매도 되고 뭐 중도금 대출도 뭐 당연히 되고 양도세도 뭐 일반 과세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1주택자든 무주택자든지 간에 뭐 2주택자든지 간에 이제 많이 풀렸다. 과거 규제가 거의 없던 시절로 회귀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방의 이제 광역시가 아닌 곳들은 전매 제한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정책을 설명하면 아마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 아니 왜 이렇게 다 풀어주냐?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이겁니다. 지금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만 해도 미분양이 아주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사상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정부 입장에서는 고민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제 정치적으로 집값이 막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리스크였지 어떤 경제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부담은 없었는데 지금 보면 아시겠지만 3만, 4만, 5만 하면서 지금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미분양 기준을 한 6만 5천 채 정도로 봅니다. 그럼 6만 5천 정도가 되면은 이거 미분양 위험 신호다. 그러니까 이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속도도 너무 빠르죠. 그래서 이거 손 놓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이게 지금 가뜩이나 취약한 건설업에다가 지금 채권 시장도 막 흔들리고 지금 뭐 환율이니 뭐니 지금 하나하나가 불안한데 여기서 뭔가 폭탄 터지면은 이거 나중에 더 큰 돈으로 막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에 집값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거냐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가는 거를 잡겠다고 규제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 규제를 푼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일반 룰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돈을 벌든 잃든 알아서 해라. 시장에 맡기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통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는 시장 니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규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저러면 미분양 나는 지방에 가가지고 몇 개 사가지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아볼까라고 생각했다가 꼬꾸라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나는 굳이 뭐 저런 거 안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샀다가 뭐 반등하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시장에 맡기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각자 판단을 해가지고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알아서 판단해서 들어가라. 룰은 이제 일반 룰로 바꾸겠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이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매입하는 게 정말 맞나라는 생각은 좀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뭐 전세를 얻어가지고 나중에 뭐 전세로 이용하다가 뭐 돈을 반환 받으면 모르겠는데 여기다 이제 공적 자금을 넣어가지고 이거를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건데 이게 세금이 이게 만만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집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막 미분양이 지금 5만 6만 돼가는데 그거 다 사기도 사실 좀 힘들고 하니까 요거는 조금 뭐 이제 좀 잘 고민해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만큼 지금 위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이 건설업 쪽에서 부실이 엄청 커지면은 여기서 또 한번 터진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정부가 아주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정도로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할까?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청약 시장에 이제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그럼 나 바로 지금 분양권 투자하러 가야지. 뭐 옛날처럼 뭐 3개, 5개, 10개 사야지. 이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왜냐하면 이 분양권 투자라는 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급할 게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이 분양권이라는 거는 매도자가 건설사고 매수자가 이제 일반 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사, 매도자가 급한 거지 매수자, 이 일반 국민들이 급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규제들이 풀리는 걸 보면은 다주택 하시는 분들, 투자자 포지션인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완전 판을 열어줬어요. 이제 일반 룰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가 마냥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올라가다가 분명히 멈추는 구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구간도 올 텐데 요 변화하는 시기에 분명히 분위기가 바뀌는 어떤 지역들이나 아니면 인위적으로 막 거기에 몰리거나 막 뉴스에 언론에 나오거나 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를 타이밍 잡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잠깐 가지고 있다가 전매로 팔고 나오고 뭐 이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눈치 싸움이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규제 해제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다른 것도 막 풀어줄 수도 있고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규제를 늘리기보다는 완화 쪽 그리고 혜택 쪽으로 갈 것 같아서 아마 눈치 싸움을 엄청나게 할 것 같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